오늘 했던 뉴스 살펴봅니다.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론조사 기관들이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 매주 조사 실시하는데 이번에 소개할 자료는 갤럽이 한 거랑 리서치뷰가 한 거 두 개네요. 그렇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갤럽이 1일부터 3일 동안 여기 조사를 했는데요. 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 이 긍정평가 응답률이 40%가 나왔어요. 예. 부정평가 응답률은 48%가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긍정보다 부정이 앞서는 것으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리서치뷰도 1일부터 2일까지 조사를 했는데 긍정평가가 36.1, 부정평가가 54.7. 여기는 더 심하죠, 격차가. 그러네요.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것은 박근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처음으로 긍정평가보다 부정평가가 앞서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예. 그 이전까지 예를 들어서 세월호 참사 국면 이런 데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빠지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긍정평가 비율이 부정평가 비율보다는 높았거든요. 예. 그런데 이른바 크로스 현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거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리서치뷰는 그 긍정과 부정 격차가 상당히 큰데 네네. 리서치뷰는 휴대전화 보유자만 대상으로 한 그런 조사였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 갤럽은 휴대전화하고 또 일반 전화하고 다 섞어서 한 거고요. 네네. 휴대전화 가입자만을 상대로 하면 상대적으로 이제 젊은 층의 응답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네네. 그리고 또 연령별로 또 지역별로도 좀 분석해 보면요. 지금 지역별로 보면은 이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핵심적인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TK 지역. 여기에서는 두 여론조사 기관 조사 모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는 높은 것으로는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런데 또 공통된 현상은 대구 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는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지른다는 겁니다. 아하. 이 점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가장 강력한 그 지지 연령대가 60대 이상이지만 50대가 여기에 가세함으로써 아주 튼실한 이 지지 기반을 형성을 해왔었는데 이 50대의 동향이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은 50대 응답 내용을 보면은 긍정평가가 48%. 그 48%로 처음으로 50% 이하로 떨어졌거든요. 이런 점을 볼 때 지금 아주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 모든 다수의 세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등을 돌리고 있다. 종합 정리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 지지율이 갤럽 조사에서 41%가 나왔는데 박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40%. 즉 새누리당 지지율보다도 조금 적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리서치비교 조사에서도 공통되게 나타났는데 새누리당 지지율이 36.4%였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36.1%니까 두 조사 모두 새누리당 지지율이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보다 이제 근소하긴 하지만 앞서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게 지금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지금 새누리당은 범보수 단일 정당입니다. 이 범보수 단일 정당인데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율이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보다 조금이나마 앞선다는 이야기는 범보수층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는 이탈이 시작이 되고 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여론조사 결과에 신경이 쓰이지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재미있는 현상은 역대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조사는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번의 예외도 없이 공통되게 나타났던 현상이 뭐냐면 그 시점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엇갈리는 크로스 지점, 부정평가가 더 많아지는 시점 이후에 단 한 번도 긍정평가가 우세를 보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역전시킨 사례가 전무하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되는 포인트가 하나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어떨 것이냐. 역대 대통령은 항상 이래 왔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재역전 상황을 연출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좀 포인트를 잡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집권 1년 5개월 지나고 있는데 과거 대통령들이 그렇게 긍정 부정이 엇갈리게 되는 건 대체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후였었습니까? 이게 긍정 부정 평가 역전 시점으로 보면 좀 다른데요. 노무현, 이명박 두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1년 차에서 이게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김영삼, 김대중 두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3년 차에서 이 크로스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한 가운데 2년 차에서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 예. 재미있는 게 이겁니다. 노무현, 이명박 두 전 대통령과 김영삼, 김대중 두 전 대통령을 비교를 하면은 하나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이 고정 지지층,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고정 지지층이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상대적으로 튼튼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집권 1년 차와 3년 차의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이거를 들 수가 있는 건데. 예.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YS, DJ에 버금갈 정도로 확실한 그 지지층을 갖고 있다. 고정 일반적 지지층. 분석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김영삼, 김대중 두 전 대통령보다 1년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누리당 지지율이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보다 높다라고 하는 것은 범보수층에서 이탈이 시작됐다라는 점. 예. 두 가지를 종합해서 본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그 확고한 고정 지지층에서도 지금 동요가 있고 나아가서 이탈이 시작이 되고 있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그런 같습니다. 동요와 이탈의 계기점은 뭐 아무래도 세월호 참사 그리고 인사 실패 이런 거겠죠? 바로 그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뭐 한때 60%까지 상회하는 어떤 지지율을 보이고 있었는데 이게 꺾이기 시작한 게 세월호 참사였고요. 예. 더 이제 가속도가 붙은 게 인사 참사였으니까 예. 두 가지 사안. 그러니까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바로 이건데 세월호 참사와 인사 참사는 야와의 대립구도에서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대통령과 국민의 단선 구도에서 국민이 단선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예. 이렇게 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이게 더 악성일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순수하게 말 그대로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되는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7월 14일 전당대회가 그런 의미에서 또 한 번 더 주목되겠군요. 바로 그 점인데요. 서청원 의원이 당 대표가 된다면 보수층에서 일부 이탈을 다시 부여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당청 관계를 다시 회복을 하면서. 예. 만약에 김무성 의원이 당 대표가 되고 거기서 청와대하고 차별화 내지 대립갑을 형성하게 된다면 보수층 안에서의 균열 현상이 더 가속화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 기반이 쪼개지면서 이 지지율 하락 현상이 더 본격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7월 14일 주목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평론가 김정배 씨였습니다.